일본의 한 교실에서 여고생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단체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은 것 같네요. 한국은 일본 싫어하지 않아? 한국에 갔다가 집으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그냥 안 간다고 말할까? 어떤 아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나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들이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는 너무나도 만족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아카리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녔던 24살 아카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승무원은 사실 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과는 아주 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던 제가 왜 승무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7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항상 조심하면서 행동했고 집안 분위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도 정말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인 성배 여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여고 중 하나로 학문적인 엄격함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여성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랍니다.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보고 입학을 시켜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졌죠. 그렇기에 성배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동을 꺼려하였기에 예절을 중요시하여 실제로 예절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일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수업은 깊이 있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옆나라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던데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일본인만 범죄에 노출된다 같은 소문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한국과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일본을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회에는 그냥 저희의 눈을 가리기 바쁜 어른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럽다는 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이는 것뿐이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역사가 많이 알려져서 과거 일본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저 또한 일본의 행동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일본은 한국을 아직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 어업활동이나 영토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일본이 저의 모국이긴 하지만 참 뻔뻔하게 느껴지고 죄책감도 없는 나라 같네요. 작은 갈등이지만 언론사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게 되면서 전국민적으로 큰 사건인 듯 보이게 되죠. 일본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한국에 가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생긴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에 가게 된다면 신변의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이런 언론을 접하고 나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 여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항상 한국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사람들에게 여행하기 꺼려지는 곳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줄 수 있는 해외 경험 프로젝트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되었죠.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여행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뉴스에서는 한국과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꼭 이런 시기에 한국을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원하지 않아서 반장이었던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으로 여행지가 결정되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의 열혈한 팬이라며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런 시기에 교장 선생님의 사심을 담아 마음대로 정하는 건지 정말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버려서 여행지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럴 때가 아니라면 한국을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평생 안 갈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 측에서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한국에 가서 즐길 거리가 뭐가 있을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한국으로 여행 가게 된 사실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친구들은 한국에 가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어도 틈틈이 연습해서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즐길거리,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는 그 중에서 K-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 덕분에 K-팝에 빠져들어 있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K-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의 노래는 벌써부터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갈 정도로 K-팝의 상품성을 인정받아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도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조금은 한심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보기보다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친구들과 하루에 하나씩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수집해보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점점 한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보여졌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뉴스를 통해 한국을 접하신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은 위험한 곳이라며 단단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워낙에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직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도 더더욱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죠. 6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일본보다 시민의식도 뛰어난 것 같았어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몸을 던져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준 사연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 해외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 보였어요. 혹시 일본의 대표 기업인 파나소닉이나 소니를 알고 계신가요? 거의 일본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때에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하여 선진 문화를 이끄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몰락했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현실에 안주하여 더 발전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나중에서야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경쟁력이 약해져 버려 시장에서 뒤처져 버렸죠. 현대사회에서 1년의 차이는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성공했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삼성 같은 기업만 보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특히나 핸드폰 시장에서는 애플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따라올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본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하였는데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한국의 공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각 나라의 공항은 그 나라의 첫 인상과 마찬가지기에 특별히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항의 화장실이나 안내데스크,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정말 완벽했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의 크기도 엄청나서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해 피해가 있어서 건물들이 낮고 낡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나라라서 일본과 다르게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이런 분들을 보고 난 후부터 저는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날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예쁘면서도 멋있는 유니폼에 예쁜 화장을 하신 승무원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일본인들과 다르게 키도 크고 예쁘셔서 승무원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함께 간 주변 친구들도 한국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하와이로 한번 가보았는데 하와이에 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승무원분들을 동경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공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정말 세련되고 멋졌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학교 단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올 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항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기도 했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공항의 신선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된 지금도 한국으로의 비행을 떠날 때면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레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인 분들은 다 아실지도 모르지만 한국 공항은 여러 번 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공항을 한번 가신다면 공항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공항에 막상 도착하니 혹시라도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지 살짝 움츠러들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는데 일본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일본 교복을 입고 이동하는 저희를 향해 흐뭇하게 바라보시거나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아 혹시나 생길 변수에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죠. 저 멀리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본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고 지금은 일본어 회화 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때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음을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한국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일본의 일부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시청률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왔지만 너무나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의를 지키고 주의하며 생활하느라 자유를 억압받았던 학교 생활과 달리 한국 공항에 있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정말이지 자유로웠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이런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 선생님은 공항 로비에서 잠시 동안 저희에게 화장실 다녀오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처음 가보았죠. 일본은 편의점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편의점 문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요. 초밥이나 도시락, 푸딩 등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죠. 하지만 그 위상도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고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각종 이슈가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 편의점 제품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크림빵을 먹었는데 크림의 양과 빵의 촉촉함이 남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죠. 그리고 편의점 주인분도 저희가 여행 온 일본 여고생인 걸 눈치채셨는지 번역기로 저희에게 한국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편의점에서도 시민의식과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희에겐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큰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항을 떠나서 숙소에 도착하였고 짐을 정리한 후 짜장면과 돈가스 중에서 점심 식사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에 돈가스가 거부감이 가장 없어서 고른 음식이었죠. 일본은 돈가스가 정말 유명해요. 저희는 일본이 돈가스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돈가스는 정말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매장은 분위기와 맛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최고였죠. 심지어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한 저에게 딱이었어요. 등심 돈가스도 맛있었고 치킨가스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로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문화인 것 같았어요. 돈가스를 배부르게 먹고 저희는 다음 일정인 롯데월드에 도착했어요. 롯데월드에는 일본 디즈니랜드나 일본 유니버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죠.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실내 놀이공원이었지만 매우 넓고 천장도 엄청 높아서 다양한 놀이기구가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곳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모두 먹어보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저희는 롯데월드 내에 있는 카페에 갔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친구가 뜨거운 음료를 다리에 엎어버린 거였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 화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정말 높았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 분들이 무슨 일인가 보시곤 의무실을 찾아서 데려가 주었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울기 바빴는데 이렇게 의무실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 못하는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괜찮다고 일본어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배움의 열정도 남다르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갔을 때 일본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벌써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을 5명 넘게 본 것 같아요. 항상 배우고 발전하려고 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롯데월드 의무실에 계신 분도 친구의 상처를 보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시며 상처 부위도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흉터 하나 없이 다 나았다고 해요. 저희는 이렇게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의무실 선생님은 남성분이셨는데 외모와 달리 정말 섬세하다고 느껴졌어요. 역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의무실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만큼 저희에게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답니다. 치료도 잘 마치고 이곳저곳 한국의 곳곳을 다니다 보니 여행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생각났죠.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전에 생각했던 두려움은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국을 경험해보니 일본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느껴졌고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한국 음식의 맛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일본보다 더 성장했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해외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먹을 것도 많고 서비스나 교통수단도 정말 잘 되어 있고 혼자 여행해도 치안 문제도 없는 한국이 정말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지금은 승무원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한국에서의 여행입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승무원 일을 한다면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여행을 하고 지금은 한국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카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